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사나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시간이 저 나름대로 좀 공부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한국처럼 이렇게 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이른바 친미적이건 또는 반미적이건 간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뭐 해방 이후에 전쟁하면서 냉전을 거치면서 미국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미국 역사, 미국 경제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중국은 하도 몇천 년 동안 같이 해오니까 뭐 들은 풍월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 또 식민지를 40년 거쳤는데도 놀랍게도 일본 역사나 일본 경제가 어떻게 근대화를 거쳐서 왔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또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르면서 너무나 많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한국 사회가 정말로 그 제대로 어떤 그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뭔가를 이렇게 큰 어떤 흐름이나 어떤 그 근원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 가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성이나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편갈라 가지고 싸우는 데만 그냥 보면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실제 그 내용이 뭐냐라기보다도 저놈이 나하고 비했을 때 별로 별 볼 일 똑같이 별 볼 일 없다든지 나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못한 놈이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저놈 이렇게 엉터리고 뭐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 그 이론의 이제 그 근원이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그 1860년대에 이렇게 왈라스, 제본스, 맹거 이런 그 경제학자들이 다 오스트리아 학파 출신들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쭉 검색해서 보니까 지금도 그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 일반 시민들도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그 자기의 앞 선대들이 그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것들을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지고 뭐 토론회,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제 그 학자들 한 사람 딱 내세워가지고 막 그런 그 토론을 해요. 뭐 그 사람 기념 뭐 사업하고 뭐 기념 연구소 만들어서 하고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걸 오로지 그냥 신자유주의로 다 하나로 몰아쳐버리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그 당시에 고민했고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것이 오늘날 그래서 어떤 그 지금 그 형태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놈들 신자유주의자 오스트리아 사람들 오스트리아도 이제 음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또 영국 같으면은 뭐 아담 스미스 연구소, 뭐 케인즈, 뭐 이렇게 강연, 뭐 세미나, 뭐 기념 세미나, 그다음에 칼 막스 그 연구회, 뭐 이런 것들을 뭐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총리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그래서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유명한 그런 학자들 초빙해가지고 강연 듣고 기념하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일반 시민들 수준까지 그냥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양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얼추 지금 선진국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남미 북미 관계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 대륙의 먼저 관계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의 남미 북미 관계는 유럽 대륙의 재판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유럽 대륙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세가 끝나고 이제 1500년대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오고 그것이 이제 대항해가 시작되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대항해는 그 전부터 시작됐죠. 1400년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1500년대 와서 계속 대항해 하면서 이제 남미 대륙이 발견되고 뭐 아프리카 뭐 항로들이 개척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른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교의 종주국이 어디였죠? 1500, 스페인이었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종주국이었고, 이제 구교 세력이 이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구교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교 세력이 어디죠? 네,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독립하죠. 영국 그 수장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초, 이렇게 막 이게 넘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공방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왔는데 근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데 기간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경제사학자들이 구분하기로는 이제 400년대까지가 이제 중세고 500년부터 소로마 제국이 멸망해가지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시작하면서 이제 1400년대까지가 1000년 동안이 이제 중세고, 이제 1500년부터 이제 1700년까지가 1700년, 1800년, 요때까지가 근세고, 그 다음에 이제 1700년 후반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때가 근대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부터가 이제 이른바 현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학자들이 이렇게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 구분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그 시대별로 문명이라는 게 문화 어떤 시대로 구분짓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세는 뭐였습니까? 종교 중심이었죠. 구교 카톨릭 중심의 중심이었죠. 근데 경제 구조는 뭐라 그랬죠? 초창기에는 장운 경제라 그랬죠. 이제 공후백자남 영주들이 이제 국왕이 있고 국왕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이제 영주들이 있고 이 영주들은 봉토를 받아서 장원을 자기 이제 영지가 장원이죠. 그래서 국왕한테 충성을 하고 국왕은 또 교황한테 충성을 맹세하죠. 절대 권력자가 교황이었죠. 중세 시대는. 근데 이제 중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패라고 그랬죠. 이제 과정에서 이제 스페인이 굉장히 그 중세 후반으로 올수록 힘을 키워오죠. 뭐냐면은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 반도가 이슬람 세력들한테 이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한 1100년대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이른바 국토 회복, 레콘키스타라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자기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이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레콘키스타가 거의 이제 중세가 끝날 무렵에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이제 힘을 이렇게 몰아내면서 힘을 딱 키웁니다.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패권 강자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카톨릭을 전 세계에 이렇게 포교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막 여러 군데 보내요. 그러니까 벌써 1500년대 일본에도 오고 홍콩에도 오고 인도네시아도 오고 하멜 표류기는 1600년대인가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른바 당시 이제 바다 끝에 대한 논란이 있죠. 지구는 팽팽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험가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죠. 항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뭐 항로를 개척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하죠. 그걸 이제 후원을 하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왕이 후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뭐 신대륙도 발견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중세가 부패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신권 중심의 어떤 신 중심의 어떤 세계에서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르네상스는 뭐입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오겠냐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카톨릭 중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힘과 그걸 깨뜨리고 새로운 이제 어떤 세계를 형성하려는 힘간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이제 종교 개혁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죠.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서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제 성직자들만 이렇게 전유물로 삼았던 성서 내용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확산되고 신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직업 윤리나 소명 의식도 신이 다 이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고 이런 사상들이 이제 이렇게 퍼지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탐구들이 이렇게 예술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발전하죠. 과학도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철학적으로도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아까 나왔었습니다. 이제 루소의 계약설이라든지 이른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신 안에서는 전부 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이 거의 이렇게 희박했는데 이제 그런 신의 중심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왕정 국가가 막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돼서 그래서 국가 간에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싸움이 나겠습니까? 서로 간에 영토라든지 이권, 그 다음에 사상, 어떤 종교관, 이런 걸로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죠. 그러니까 중세 천년을 지배한 종교가 무너지는데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엄청난 저항이 있다 이거죠. 그 전쟁이 이제 이른바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이제 시작되죠. 스페인 전쟁이 30년 전쟁이라는 게 그겁니다. 1600년대 들어와가지고 스페인을 맹주로 하는 이른바 카톨릭을 옹호하는 그 세력과 이제 신교 세력 이제 간에 당시 이제 프랑스도 이렇게 조금 구교 쪽이었지만은 스페인하고는 또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좀 대립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영국도 이제 이른바 이제 로마 이제 에서 이렇게 분리 독립해 가지고 영국 국왕이 이제 신이다 그래가지고 성공회가 거기서 이제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영국에서 이제 1600년대 후반에 뭐가 일어납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권리장전. 그래서 국왕의 절대 권력을 이렇게 의회가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은 그냥
형식적으로 통치만 할 뿐이고 실제 이제 결정은 의회가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의회는 귀족 계급이나 일반 이제 부유층 계급, 평민 가운데서 이제 부유한 그런 계층들이 이제 투표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의 이제 최초의 어떤 그 출발점이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1600년대에 어떻습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갑니다. 왜냐하면 왜 갔겠습니까? 30년 전쟁에 의해서 또 막 100년 전쟁인가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1600년대. 뭐 그런 데다가 뭐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이상 기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이주를 또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가죠. 이주를 이렇게 가서 이제 하는데 좀 원래 신대륙은 이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가는 게 1500년대에는 이른바 신대륙 탐험이라고 가는데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갔냐면은 뭐 때문에 갔었죠. 그때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때문에 갔냐면 금 때문에 갔죠. 예.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갔는데 도착한 게 남미 쪽으로 도착을 했어요. 카리브 쪽인가 도착을 했어요. 그쪽으로 도착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금이 있는 쪽이 주로 남미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자연스럽게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미 대륙보다는. 근데 이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6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전반부터 이렇게 이주해 가는 곳이 이제 북미 대륙이죠. 예. 근데 초창기에 갔을 때는 이제 식민지로 이제 거의 영국 식민지로 간 거니까 청교도들이 갔지만 스스로 가서 뭘 한 게 아니고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그 스페인하고도 계속 싸웠잖아요. 싸워서 스페인이 이제 신대륙에서 이렇게 이제 기득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니까 영국도 그에 대항해서 식민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에 이제 청교도들도 섞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이제 이른바 이렇게 신교 중심들의 뭐 프랑스랑 같이 가요. 다 영국만 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유럽에서 서로 영국과 프랑스 간에도 전쟁이 났기 때문에 영국이 식민지를 하면은 옆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루이지애나라는 게 다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당시 벨기에라든지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들을 이제 북미 대륙에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북미 대륙이 당시만 해도 여러 유럽 대륙 국가들의 식민지였죠. 식민지로 이렇게 출발을 하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스페인은 이제 유럽 무적 함대가 이제 깨져버리죠. 무적 함대가 깨져버리고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에서는 북미 대륙에서 이제 패권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북미 대륙에서 패권 싸움은 누구하고의 싸움이냐면은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싸움이에요. 스페인 무적 함대가 깨지고 나서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렇게 등장하고 영국하고 이제 싸우죠. 예, 영불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데 그 재판이 북미 대륙에서 일어납니다. 북미 대륙에서도 영국 식민지 지역과 프랑스 식민지 지역 간의 전쟁이 나요. 연장선상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는데 관건이 뭐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급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보급품하고. 근데 이제 고갈돼요. 유럽에서는 이제 전쟁이 오래돼가지고 재원이 고갈돼요. 다 허걱돼요. 그럼 대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북미 대륙에서 전쟁의 승패를 열쇠를 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인디안이에요. 인디안이 누구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갈라져요. 처음에는 인디안들이 이제 프랑스 편에 붙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프랑스 편에 붙었다가 이제 이제 나중에 인디안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식민지 안에서도 이른바 이제 식민지에서 태어난 세대들 있잖아요.
뭐 이런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유럽 대륙과 이제 교역을 하죠. 식민지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이렇게 팔고 미국에서 뭐 담배나 이렇게 면화 이런 것들을 사다가 영국 이렇게 싸게 그냥 그 헐값으로 영국으로 가져와서 영국에서 이제 뭐 직물 같은 걸 만들고 뭐 이런 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뭐 저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판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식민지 북미 대륙 가서 비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착취적인 무역을 한. 영국이 굉장히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길게 하면서 그 고갈되니까 이제 재정이 바닥나니까 그 재정을 이런 이제 이른바 식민지를 착취하는 무역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스턴 차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세금을 막 매겨요. 식민지에다가 식민지가 마음대로 교육을 못하게 하고 교육을 하려면은 뭐 세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서 이렇게 생산된 차를 갖다가 식민지에다가 굉장히 비싸게 비싼 세금을 물려가지고 감매를 하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신대륙에 살던 이른바 신대륙에 태어난 세대들이 그 당시 이제 그걸 이제 막 대륙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대륙인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배를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요. 영국이 이제 이른바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식민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걸.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대륙인들이 이제 13개 지역의 대륙인들이 모여가지고 대륙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영국이 이깁니다. 영국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기는데 이 대륙군들이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의 대륙군들이 영국 편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겨요. 이기고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영국 대륙군들한테 이제 영국이 본토에서 자치권을 상당히 크게 이제 확대를 해주는 걸 약속을 하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착취적인 이제 무역을 하니까 막 세금을 막 매기고 하니까 뭐 수출은 못하게 하고 수입은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세금을 뭐 했던 항구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뭐 무슨 이렇게 온갖 세금들을 막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반발을 하죠. 반발하면서 영국하고 이제 대륙 군 간에 전쟁이 나죠. 그 대륙군의 이제 이제 장군이 이제 워싱턴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기죠, 대륙군이.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1700년대 후반에.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느슨한 그냥 13개 주의 이제 연합 형태였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국가적인 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 없는데 이제 1800년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른바 잭슨 디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주창을 해요. 내용은 제가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 발전,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잭슨 디모크라시라는 걸로 대변되는 그런 게 1800년대 초창기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북부 지역은 주로 이제 이제 영국에서 1700년대 이제 산업혁명 후반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직공장이나 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착취 무역이 가능한 거죠. 가능했던 거죠. 근데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상공업이 발달하고 남부 지역은 이제 면화, 담배, 플랜테이션. 근데 이 남부 지역의 이제 주 노동력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죠. 남북 전쟁을 하는데 이제 공업 생산력이 높아지는데 미국도 이제 서부로 개척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지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남부에서는 축을하고 일을 해도 착취만 당해요. 근데 북부로 와서 공장에 취직하면은 훨씬 더 소득이 낮다 이거예요. 이제 싸움이 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북부인데 공화당이죠.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밀려요, 남부 쪽에. 근데 이제 그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면서 대거 노예가 북부군에 편입되면서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북미 지역은 북미 지역은 미국인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1860, 70년대에 이제 남북 전쟁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워싱턴 하면서 그 헌법을 기초로 하죠. 뭐 토마스 제퍼슨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바 미국판 권리장전, 프랑스 대혁명에 이제 1789년에 대혁명 일어나서 이제 프랑스 이제 그 헌장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만들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점점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투표권을 확산시켜 오는 과정을 겪죠. 제도적인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제 어떤 그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서 특히 이제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 인권 사상이 굉장히 강조돼요. 미국 헌법이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에 입각해서 이제 그 자유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이 있었던 이제 그런 이제 민주적인 제도들이 어느 그 유럽 대륙과는 달리 여전히 전제군주 제도가 유지된 유럽 대륙과는 달리 그 독립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그런 이제 그 13개의 독립적인 어떤 주의 느슨한 연합 형태로 출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필연적인 하나의 형태로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라는 걸 이렇게 그 정착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역시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이제 이른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후발공업국에 속하죠. 이미 이제 그런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는 그만한 산업혁명을 추진할 만한 엄청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성장 어떤 기반이라 할까 이런 것들 이미 갖춰져 있었죠. 엄청난 그런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순식간에 미국이 그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 후발공업국으로서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순식간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으로 커버리죠. 순식간에.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전쟁으로 가죠. 1차 대전. 그 전에도 이제 뭐 그 유럽에 이렇게 뭐 혼란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공황이 발생하고, 1860년부터 1880년, 20년에 걸친 The Great Depression이라는 게, 대공황이라는 게 사실 그때를 말합니다. 1930년대가 The Great Depression이 아니고, 사실 경제사적으로 보면 1860년대에서부터 1880년대에 이때 발생한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의 그 주식 증권 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한 20년간에 걸쳐서 폭락한 이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860년대가 어떤 때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파 시장 그 경제학이 이제 처음 미시 경제학이 이제 태동할 때고, 또 1860년대가 또 뭐냐면은 1864년에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할 때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얼마나 그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반증을 해주죠. 굉장히 어려웠던 때예요, 그때가. 이제 그런 유럽 대륙은 그런 힘든 때였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에서 이제 노예 해방을 하고 공업화로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고갈되고 미국은 이제 성장하고 이런 그 관계를. 근데 남미 대륙은 스페인이 몰락하니까 사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미국의 스토리가 남미와 북미의 스토리가 제가 오래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미국이 이제 독립해가지고 노예 그 남북 전쟁 그 한 이후는 달라지지만 그 전까지는 유럽 대륙의 상황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1800년대 이제 그
급격하게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이른바 거대 뭐 한국판으로 설명하면 거대 재벌 자본들이 이제 태동하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 뭐 1900년도 들어오면 이제 이미 이제 현대로 들어오니까 그건 뭐 대충 뭐 이거저기 뭐 들은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대충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남미와 북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라고 한다라면 제가 그 오래된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은 경제사적으로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남미도 사실 뭐 프랑스나 독일이 가서 식민지를 했더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유럽의 재판이에요. 유럽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몰락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재산권과 그걸 떠받치기 위한 제도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남미와 북미에 있어서 큰 격차를 벌였다라는 설명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잠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경제사적인 시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서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이제 그 과도기적인 충돌이 일었고 그 충돌 속에서 이제 남미하고 북미가 이렇게 식민지로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고 유럽 대륙의 재판 갈등의 재판으로서 갈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근대는 이제 산업혁명이니까 공업화잖아요. 자본주의 이제 공업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결정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공업화를 주도한 게 영국이었잖아요.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도 그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죠. 남미 대륙 스페인은 유럽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북미 대륙은 그 공업화 산업혁명의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영국하고 이렇게 독립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제 기억 같은 제 생각으로는 뭐 남미와 북미를 가른 요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충 뭐 제가 오래된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이렇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근대 시대 때는 완전히 이제 이른바 과학주의로 오죠. 과학기술 발전한 부국강병 패러다임이 바뀌죠.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구 세력과 이제 새로운 세력 간의 충돌이 뭐였습니까? 그게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이런 거죠. 영국은 조금 100년 앞서서 명예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근세의 그 기득권 내지는 그 구세력과 이제 근대의 이른바 과학기술에 기반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틀 간의 충돌 결과 어떤 충돌의 어떤 그 모습들이죠. 중세와 근세의 충돌은 종교전쟁이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대륙에서도의 어떤 명암을 갈랐고 그 남미와 북미의 명암을 갈랐던 역사적인 어떤 큰 변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좀 그 오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더 이제 미국 경제사라든지 뭐 남미 경제사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남미 경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그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워낙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깊게 그 연구한 적 없고, 다만 이제 뭐 단편적으로 멕시코 경제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경제 정도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봤을 뿐이지,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 그런 데도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럼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 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이거.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